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봄을 느끼게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요 한 2, 3일만 좀 춥고 나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뭐 봄이라고 할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가게 뒤에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공부방에서 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봄이면 뭘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분갈이입니다. 분갈이. 그리고 이제 좀 번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커팅.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가장 많이 시도를 하는 게 크리대나 노지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봄이 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약입니다. 약.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약을 한다고 하면 다육이도 약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약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약은 그게 어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성도 키워주고 뿌리도 튼튼해지고, 즉 식물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약이에요. 단순히 농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봄이 시작될 무렵에 약을 해야 되느냐?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로 뱅을 하는 게 여름, 장마 때 많이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땅에서 습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공기 중에 습이 많아지죠. 자, 그러면 뱅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균들이 흙 속에 날이 추워서 저것도 잠을 자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10도, 15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땅의 습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습한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던 균들이나 또 벌레들, 이런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약을 미리 해주면 다육식물들이나 뭐 다른 간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을 미리 해주면 식물들이 뿌리도 튼튼해지고 면역성을 키우면서 병이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쉽게 말을 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싸워서 딱 밟아가지고 너 그때 올라오면 죽는다 하면서 딱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컸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꽃대들 봐보이소. 엄청 많이 오죠. 이 쉽게 말하면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번식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분이 억수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꽃대 피우고 자구를 달면서 양분을 다 뺏겼는데 거기에 균들까지 침투를 하면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약을 미리 해주시면 아이들이 튼튼해지고 뿌리도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딱 밟고 앉아가지고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보면 분명히 병이 온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면역성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병이 오더라도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농장에서나 우리 같은 이는 하방에서 주기적으로 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또 요즘은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약을 꼬박꼬박 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치야 되느냐? 자, 장마가 왔을 때, 쉽게 말을 하면 주로 6월달에 장마가 오면 보통 한 달 전에 약을 치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육이를 하면서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전에 약을 치갖고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도 보면 백신 같은 게 맞을 때 3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듯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사람이나 동물처럼 바로 먹어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잎이나 뿌리에 흙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식물은 오히려 사람이나 동물들보다 그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1,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약을 치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직접 한 2년 전부터 1월 달부터 약을 치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장마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약을 쳤을 때와 1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약을 꼬박꼬박 쳤을 때 죽어나가는 아이의 양이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로 여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탄자병, 그 다음에 무름병이죠. 자, 약을 구입하실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여름 장마 때는 무름병이나 탄자병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가 있는 아이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계절에 맞게 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야 돼요. 그냥 농약방에 가갖고 약 주십시오 해갖고 그냥 사갖고 가서 약을 치는 게 아니고 주로 장마 때는 가장 많이 오는 게 탄자병하고 무름병이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 설명서에 보면 약이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약을 구입을 해야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쉽게 말을 하면 탄자병이 준데 곰팡이 약을 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여름에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약을 하는 거니까 항상 그 약에 맞게, 자, 여기 뒤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리터에 얼마의 약을 사용을 해라, 용량,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약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약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대 1, 뭐 2000대 1, 뭐 500대 1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물 20리터에 뭐 40g, 뭐 30g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작물, 농작물이죠. 야외에서 크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실내죠. 그러면 잎이나 있는 식물들이 노지나 야외에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열이고. 그런데 똑같이 야외에 있는 농작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약을 1000대 1로 하라고 했을 때 1000대 1을 했을 경우에 약해를 입는다는 거죠. 약해를. 한 번씩 약을 치고 나면 그 새큼새큼하게 이렇게 얼룩이 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번에 그 약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약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늘진 데 쓰나 아니면 집안 베란다 그리고 하우스 안 햇빛을 보지만 직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부분이 좀 약해져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그냥 약을 해줘버리면 생각 외로 약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쓰실 때는 항상 1000대 1이면 2000대 1, 2분의 1 정도의 약만 넣고 약을 1차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큰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1000대 1로 해가지고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1000대 1이나 물 20리터에 40g이라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의외로 약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 종류들은 주로 반그늘에서 많이 크기 때문에 금 종류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를 입는 경우들이 똑같은 약을 쳤지만 금이 특별히 더 약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똑같은 용량이나 또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약을 하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물로 한번 씻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입장의 얼룩도 씻어내고 또 잎에 묻어 있던 약 성분들이 물을 살짝살짝 뿌리줌으로 인해 갖고 그 약이 뿌리 쪽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해도 입지 않고 또 성분의 약이 흙으로 빼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귀찮고 또 일이 좀 많다는 거, 그는 불편함은 있지만 조금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은 꼭 약을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한번 싹 뿌려서 깨끗이 씻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물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약이라는 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은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이나 영양제, 그 다음에 백신과 같은 거예요. 식물들이 그런 거를 해줌으로 인해 갖고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게 클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보면 한 3년 5년을 다육이를 키웠는데 아직 약 한 번도 안 쳤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 공통된 게 여름에 많이 죽는다는 거죠. 주로 보시면. 왜냐하면 여름에 공기가 습하고 그리고 고온 다습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데다가 습까지 높기 때문에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미연에 약을 쳐서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약을 해주면 그 습 조절이 뿌리에서 약들이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약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탄저병, 무름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물의 습을 말려주는 약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냐,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약을 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농약방에서 잘 골라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장마 때 습하고 무름병, 탄저병을 예방을 할 거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걸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무름병이나 그 다음에 이는 아이들이 병이 왔을 때 치려고 한다고 하면 습을 말려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영양제도 치주시면 좋죠. 왜? 영양제라는 게 이 아이들이 튼튼해지게 하는 거니까, 뿌리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입장도 따글따글해지니까 아무래도 식물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건강할수록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인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벌레들은 튼튼하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깔아먹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떤 제스처로 인해 가지고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람이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충들은 흙 속에나 알을 깐다든지 아니면 추위에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게 되는 거죠.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 식물들은 어떻게 뭐 약을 친다고 해갖고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나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부터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꾸준히 약을 치줘야 됩니다. 알에서 부화해갖고 나비가 나와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알을 깔죠. 그러면 그 알들이 부화를 하는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화할 시기에 맞춰서 약을 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서너 번씩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야만이 그 애벌레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약을 치셔야 됩니다. 충제는. 그게 균제랑 충제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은 봄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약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